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원연대 파업 좀처럼 돌파구가 찾아지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최근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 실태 그리고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 안전사고의 연관성을 그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기사를 낸 분이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왜 파업을 할까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신 분인데요.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네, 기사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좀 마이크를 네. 좀 가까이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특이한 게 그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였는데요. 이 장치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해 그 주시면. 화물차 운전석 위쪽에 보면은 예. 약간 CD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이렇게 기록들이 이제 딱 다 저장되는 건데 블랙박스처럼? 마치 블랙박스처럼 USB로 꺼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화물차가 언제 출발했고 언제 정차했고 또 어디를 다녔고 언제 시동을 끄고 켰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 국토교통부에 그 지자체를 통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화물차나 아니면 버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객 버스 같이 이제 여러 승객들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사업용으로 운행을 하는 차량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하고 기록하는 게 의무가 돼 있고 필요할 때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37,892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분석한 대수인 것이고 분석한 실제 이제 저희가 수집한 것 자체는 5만 대를 넘는데 거기서 좀 무의미한 것들, 좀 데이터가 잘못된 것들을 좀 가려내서 3만 대가 좀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 정부도 그럼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알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 그러면 그럼요. 이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어렵게 일하고 있는지. 그럼요. 네, 다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화물차 기사들 노동 실태를 파악하셨는데 그 실태가 어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데이터를 먼저 봤어요. 네. 그 분석하시는 그 전문가분들 도움을 얻어서 먼저 봤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갖고 잡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8시간 이상 정차라는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혹은 이제 2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라는 그 카테고리도 만들고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8시간 이상 정차라는 건 저희 이제 생각하기에 국제보건기구가 일반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으로 정한 것이 7시간에서 9시간이에요, 하루에. 예. 그 정도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정도 좀 자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8시간은 차를 멈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간에 상관없이 그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근데 뭐 공백으로 푸는 거죠. 그 8시간 동안 뭐 잠을 안 주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동을 끄거나 차를 정차했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8시간 차를 멈췄다는 건 그 안에 최소한 뭐 바로 잠드시고 바로 깨어나셔서 운전하셔도 8시간의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어떤 휴식이라는 개념으로 잡았고 그걸 갖고 한 달치 노동자들의 그걸 봤어요. 그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네. 그게 한 달에 8번, 7번, 뭐 6번 이렇게 나타나는 차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자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한 7번 정도밖에 없다. 자는지 안 자는지 그러니까 퇴근이라고 볼 수 있죠. 퇴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근데 퇴근해서 출근하기까지 그 8시간이라는 시간이 한 달에 8번, 7번이다. 이런 거는 최소한 어느 정도 조금 가서 뭐 씻고 잠깐이라도 한 4-5시간 주무시고 하는 게 한 달에 8번이다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퇴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많아봤자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평균 수치예요? 평균은 아니고 이게 평균을 내기 굉장히 좀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평균 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총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누락되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쉽지 않아가지고 한 달을 딱 쪼개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서 했습니다. 4월을 한 달을 네네.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니까 패턴이 없어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 저희 같이 생각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뭐 6시간 퇴근하는 어떤 요 패턴 안에서 좀 어떤 분은 야근을 하시기도 하시고 좀 일찍 출근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완전히 심야 노동만 하시고 어떤 분은 주간만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달에 뭐 15일은 쫙 일하시고 아. 15일은 푹 쉬시고 뭐 어떤 그렇게 완전 중구난방이라서 이 노동은 도대체 뭐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 이제 현장 취재를 갔죠.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 기자님이 동행 취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몇 분과 동행을 하셨고 그 화물차 기사 김원식 씨의 24시간을 취재했던 기사도 되게 눈이 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 들어간 취재였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어떤 네. 점이 되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나 제가 보는 다른 직군들도 과로나 이런 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로하는 것이야 뭐 익숙하다가 생각했는데 그 범위를 좀 넘어섰고 정도가 심한 거고. 네 예를 들면 제가 동행했던 날이 그분이 뭐 특별히 연출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전후로 데이터도 제가 그 DTG 데이터도 뽑아서 봤었어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이제 동행했던 운전 기사님의 네네. 차 속 내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4시간 제가 25시간 정도 동행을 했는데 네. 그 중에 딱 1시간을 주무셨어요. 1시간 잤다. 네, 시동을 끄고 이제 조시는 거 말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조시는 모습을 제가 본 건 아닌데 예. 잠깐 정차했을 때 그러니까 상하차 대기 때 한 1, 2분 조시는 거 말고 예. 1시간 어쨌건 자야겠다고 주무신 게 아까 그 사진인데 예. 그 25시간 중에 1시간 제가 목격을 했고 네, 그리고 25시간 중에 단 한 차례 식사를 하셨어요. 한 차례? 예. 그것도 지금 차 그게- 안에서 드시는 네네, 것 같은데요? 이게 상차 대기 중에 상차 대기 네, 중에. 네, 그러니까 짐이 실리는 걸 기다리시는 중에 식사를 하시는 게 우리도 차 아닌 거죠? 그렇죠. 차 안에 냉장고도 있고 이제 번호도 있고요. 거기 숟가락, 젓가락, 뭐 에프킬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숟가락과 젓가락 애플킬라 네. 사진이 하루에 나가고 1시간을 있는데 자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합니까 그게? 저는 사실 취재하면서 옆에서 많이 졸았거든요. 예, 예. 그 동안에. 근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매일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집은 그러니까 가족은 계신 거군요. 네네 계세요. 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고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이제 상하차 대기하시면서 좀 더 주무시는 날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분 말씀하신 한 번도 이게 2시간 반 이상을 연속으로 잡은 적이 없대요. 퇴근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토요일 오후에 보통 일 끝나시고 들어가시면 하루 정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몰아서. 잠만 주무시다가 일요일 오후에 다시 나오시고. 네, 근데 이래서 말이 되나?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한 분을 만난 건가? 저는 그랬죠. 예. 근데 김원식 씨에 물어보니까 네, 아니, 예, 이분 너무 특이한 노동이 아니신가, 내가 너무 심한 예. 노동자를 만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설문조사 돌려보고 데이터들을 다시 보니까 예. 아주 이런 분들이 뭐 9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고 이런 위험에 놓인 분들 그 패턴이 다르지만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예. 기사 패턴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운전자의 55%, 약 55%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네, 네. 그러면은 쉬지 않고 12시간 스트레이트로 운전하시는 근데 그 12시간이라는 안에 예. 페달을 엑셀을 밟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하차 대기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냥 차에서 앉아서 있는 거는 뭐 쉬는 거 아니냐, 그게 노동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데 네. 그 시간이 저는 더 괴로웠거든요. 아. 옆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언제 차가 출발하게 될지 모르고 음. 언제 차를 옮겨 될지 모르고 예. 그리고 계속 다음 상차지에서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 빨리 와라. 네. 너 이렇게 하면은 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니까 차를 달리고 있을 때가 마음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 이제 취재하신 그 김원식 씨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300에서 400km. 네. 그 상하차 대기 시간이 포함하면 하루 24시간 이상 차 안에서 보낸다. 이렇게 취재를 하셨던데. 그럼 이게 이제 너무 특이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 꽤 있다는 말씀이고. 네. 이렇게 왜 구조가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각에서 이제 자기 돈으로 차를 사서 이제 콜을 받고 운행해야 되는 체제. 그러게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콜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이제 운수업체, 그러니까 그 일감을 주선해주는 그런 중간 업체들의 소속이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정기적인 일감을 배정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일감을 어디에서 배정받을지 그날 정해지시고 하시면 언제 상하차가 마감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렇게 맘 놓고 못 가세요. 이게 바로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짐이 실리는 순간 빨리 빠져서 그 자리를 비워줘야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상차 하차를 하니까 계속 정말 5분 대기조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효율성을 그 본인이
조정해서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큰 구조가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이제 지입제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화물차의 그 사업용 화물차의 92%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장이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려서 사실 이제 본인이 화물차를 소유해서 그거를 중간에 어떤 운수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화주, 그러니까 화물의 주인. 화물의 주인의 그 일감을 받아서 운송하시는 건데 그러면 차주죠, 이분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노동자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로해야만 뭔가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 구조? 약간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그럼 본인이 좀 쉬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느낀 바로는 일을 하면 손해고 안 하면 더 손해. 아. 일을 해도 손해를 본다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실 때 한 2, 3억대 하는 화물차를 일단 떠안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차를 대출을 산 받아서 거고. 하거나 네. 혹은 이제 운수업체 통해서 이제 그걸 갚아나가는 그 계약 조건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 가만히 놀고 계시면 저도 할부랑 뭐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나가는 가만히 있으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시니까 네. 계속 움직이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임금의 경우에 이제 운전 시간이 긴 상위 5% 운전자의 경우에 월 240시간 일하고 그럼 어느 정도 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그 매우 되게 이제 가지각색이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언론 지상에서 나오면 어떤 분들은 뭐 300 이상, 어떤 400 이상, 50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본인이 뛰시는 만큼 그리고 어떤 일감을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 제가 그 설문조사를 이제 한 1,400분 넘게 이렇게 돌렸을 때 되게 한 70% 정도가 200에서 400 사이로 이렇게 나왔고요. 200에서 그러니까 400. 물론 뭐 그분들이 응답하신 거니까 제가 100%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물론 500 이상, 600 이상도 계시고 100, 200대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절대치를 갖고서 뭐 이렇게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그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뭐 해요. 아까 23시 하루에 하루에 이렇게 23시간 23시간 네. 도저히 이거 너무 초인적으로 일하시는 그분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제가 거예요? 꼼꼼히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분이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얼마 왜냐하면 받는지. 이게 매출이 한 달 매출 이제 약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 매출에서 그 달에 나간 돈을 빼서 이렇게 하는데 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네네. 가지 비용.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저소득 임금이라고 하는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이거는 아니셨어요. 아닌데 중간에 수수료를 또 뗀단 말이에요. 그 중간 운수업체에서. 근데 예.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볼지 모르고 지금 일단 일감이 있을 때는 이 정도인데 다음 달이나 다음 주는 이 일감이 그대로 있을지도 계속 미지수이니까 일단은 일감이 있을 때 열심히 뛴다. 요런 수수료는 비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일 때세요? 하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본인 돈이 나가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운수사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통장에 꽂아 주시는데 그러면 화주업체에서 운수사에 얼마를 줘서 거기서 얼마를 떼고 얼마를 주는지 본인은 모른다고 그럼 하시더라고요. 그분만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되게 불투명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장시간 노동 때문에 운전 때문에 이제 위험해지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도 해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도입했던 게 이제 안전운임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네. 근데 그건 병 기자님 만나서 이렇게 조사한 1,400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제가 그건 아니죠. 1,400분 이제 설문조사를 만나신 분이고 제가 그 같이 동행했던 그분은 택배 간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골목 곳곳 다니는 작은 택배차가 아니라 그 예. 여러 이제 물량의 그 택배를 이제 허브, 뭐 서브 터미널 이런 데 옮겨주시는 분인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택배 간선은 여기 운임제 포함이 아니고요. 운임제 포함은 사실 전체 상업용 화물차 42만 대의 6%예요. 지금 지금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게. 포함되는 게. 네네. 그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요 정도 네, 6%라서 나머지 제가 뭐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이제 음. 응답을 들었던 분들 대부분은 미적용 대상자이시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제 벌써 기자님의 취재기를 듣느라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지금 이제 화물연대와 정부 간에 이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 보시기에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데이터를 보고 나서 사람을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장관께서 그 물류는 흘러야 물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희룡 장관이. 네, 물류는 흘러야 물르다. 되게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 24시간 동안 이제 차를 타면서 그 흐름을 제가 잠깐이나마 아주 잠깐이면 느껴보니까 네. 그 물류는 무슨 자연 섭리나 뭐 중력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스스로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흘리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들어보고 좀 정성스럽게 알아보고 나서 어떤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도 한번 트럭에 한번 타보시고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이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느껴보시면 네. 정말 이 잠을 못 자서 운전하는 그 안전 문제라든지 또 정말 이 정도 대우가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하고 계실 또 화물 기사님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재해 주신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